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불쾌한 말을 툭 던진다면 그 순간 머릿속은 하얘지고 가슴은 두근거리며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집니다. 지금 이걸 참아야 하나? 아니면 나도 한마디 해야 하나? 이런 순간 누구라도 마음속 깊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감정은 당장이라도 치밀어 오르고 자존심은 이대로 당하면 바보 되는 거야 라고 속삭이죠. 그렇다고 똑같이 맞받아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하며 그냥 아무 말 없이 넘기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주치는 불편한 말과 태도 앞에서 늘 감정과 이성은 팽팽히 충돌합니다. 화내자니 유치하고 참자니 억울하고 피하자니 찜찜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마음의 멍을 하나씩 남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상대를 멈추게 만드는 말 한마디입니다. 크게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비꼬거나 되받아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로 상대가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힘. 그런 말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억울함 없이 나를 지키는 말들. 그것이 바로 품위 있는 단호함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품위 있는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안.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한 여성이 조용히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에 사는 이서윤 씨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고 그날도 늘 그렇듯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옆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서윤 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혼잣말을 시작합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야. 순간 서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가? 주변 사람에게 한 건가? 분명히 자기는 아무 잘못도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는 마치 시비라도 걸 듯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은근히 그 남자의 방향을 힐끗거리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하지? 화를 내야 하나? 그냥 참아야 하나? 복잡한 감정이 뒤엉키던 순간 서윤 씨는 문득 예전에 메모해뒀던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그의 무례함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라.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그 남자를 바라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그 한마디. 비꼬지도 않았고 화난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던진 질문. 남자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칸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 어떤 큰 소리보다 강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을 터뜨리지도 억지로 웃지도 않고 딱 그 한마디로 상황을 끝내버린 겁니다. 이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례한 사람에겐 공격으로 맞서기보다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 한마디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라는 문장은 단순한 질문이지만 상대의 말에 당신 말이 지금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례함은 더 이상 쉽게 나아가지 못하죠. 이서윤 씨의 대응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불쾌한 말 앞에서 꾹 참지도 폭발하지도 않고 품위 있게 경계를 세우는 말의 힘. 그 단단한 한마디가 때론 어떤 소리보다 강합니다.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한 건지 애매하지만 분위기상 나를 겨냥한 것 같고 주변의 시선은 느껴지는데 정작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선 두 가지 싸움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나는 가만히 있지 마, 뭔가 말해야 해라는 자존심, 다른 하나는 괜히 나섰다가 더 꼬이면 어쩌지라는 이성. 바로 이런 순간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이 짧은 한마디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 말은 화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공격적인 태도 없이 상대가 한 말을 책임 있는 말로 바꾸게 만드는 질문이죠. 상대는 보통 자기 말이 그냥 흘러가는 공기 중에 잔소리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말은 책임져야 할 발언으로 바뀝니다. 이 질문을 들은 상대는 대부분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정확히 도달했다는 걸 실감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말이 진짜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줬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무례함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말은 냉정한 어조일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을 실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하게 마치 확인하듯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황하고 그동안 내뱉은 말들의 무게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 수잔 헬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격적인 사람은 피해자의 반응을 먹고 산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 앞에서 그들은 가장 불편해진다. 바로 이 말이 그런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공격자가 가장 원하는 건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감정적으로 굴었다며 되레 우위를 잡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 한마디는 상대를 무력화시킵니다. 혹시 지금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어디선가 들었던 무례한 말 한마디. 그때 이 말을 건넸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지금부터라도 기억해 두세요. 감정 없이 차분하게 그리고 똑 떨어지게 말하세요.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켜줄 첫 번째 강력한 언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안고 퇴근길에 오른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대뜸날 선말을 던졌고 그 말에 당황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던 순간 말이죠. 분명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쏟아지는 비난이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나서야 겨우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빠진 채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과장된 판단, 감정 섞인 추측, 심지어 왜곡된 사실이 섞여 있을 때도 많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공격의 흐름을 논리로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가요? 이 말은 아주 부드럽지만 놀라운 힘을 지녔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 해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대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공격은 정당한 지적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자기 검열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명선 씨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선배의 잦은 핀잔에 시달렸습니다. 이건 기본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느려요? 하지만 명선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시선을 마주하며 이렇게 말했죠.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오해가 있으신 건가요? 그 말 한마디에 늘 자신만만하던 선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흐름이 끊기고 공격자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거죠.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힘이다. 이 한 문장은 바로 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공격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감정을 추궁이 아닌 성찰의 방향으로 돌리는 말. 무례한 사람은 상대가 움츠러들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분하고 이성적인 한마디는 그 흐름을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겉으로는 조언이나 충고인 척하지만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말들. 그럴 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이 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가요? 이 말은 방어가 아니라 고요한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이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웃고만 있었을까? 누군가는 계속해서 선을 넘고 말끝마다 나를 세우고 농담이라며 나를 깎아내리는데 나는 그저 괜찮아요 라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이 점점 타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엔 쌓이고 또 쌓여서 어느 날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울컥해버리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죠. 바로 이런 순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불편합니다.
라는 단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거칠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지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지금 이 말이 불쾌합니다. 내 감정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상대를 모욕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에 선을 긋는 말이죠. 서울에 사는 김태영 씨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태영 씨는 직장에서 오랜 기간 상사의 무례한 말투에 시달렸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이따위 자료밖에 못 만들어? 승진은 글렀어 같은 말들이 습관처럼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태영 씨도 참고 넘겼습니다. 웃으며 무마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사의 말투는 점점 더 심해졌고 그는 결국 어느 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많이 불편해집니다. 일에 대한 피드백은 감사하지만 말씀이 조금 부드러워졌으면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상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준 충격은 컸습니다. 그동안 태영 씨를 향해 감정적으로 쏟아냈던 말들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의 힘은 감정을 억제하면서도 분명한 경계선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존중받고 듣는 사람도 깎아내리지 않으며 관계를 유지한 채로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단호함과 배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담은 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불편합니다. 이 한 문장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세련된 방식입니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반복되는 무례함에 지쳐 있다면 이 말 한마디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그어보세요. 당신의 감정은 무시당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고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늘 이런 상황에서 말문이 막힐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여겼을까?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엔 반복되는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특정한 기대를 합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라고 또는 아무 말 없이 참아주길 기대하죠. 왜냐하면 그 둘 다 결국 자신에게 더 많은 권한을 쥐어주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봐라, 감정적이군. 참으면 이 사람은 아무 말 못하네. 이 두 가지 반응은 결국 상대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말은 이 흐름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불편해집니다. 이 세 문장은 단순한 대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공통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한 박자 늦게 말을 꺼냅니다. 그 침묵의 순간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가 되죠. 둘째, 상대가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듭니다. 직접 지적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데도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의식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거울을 들이대는 것이죠. 셋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분명한 경계선을 만듭니다. 나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는 메시지를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 싸우지 않으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상호조절 반응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자극하고 내가 반응하는 전형적인 흐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반응 차단이 이뤄지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조용히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그 말은 곧 반응하는 방식이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죠. 참으라는 말은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 말 한마디로 흐름을 뒤집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 도중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무례한 말을 툭 내뱉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죠. 아무 말도 못하고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괜히 자신이 작아진 것 같고 억울함에 잠도 안 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단지 그 사람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상황을 미리 연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면 당황하고, 당황하면 말이 막히고, 말이 막히면 결국 상처만 남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일상의 훈련. 감정이 격해질 때를 대비한 마음 훈련, 그리고 단호한 말투를 꺼낼 수 있는 연습 말이죠. 첫 번째는 감정 늦추기 훈련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다고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속으로 천천히 3번 심호흡하세요. 그 짧은 순간이 감정의 폭발을 막고 이성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이 말을 꺼내기 위한 단 3초의 숨고르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울 앞 말하기 연습입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불편합니다. 이 문장들을 감정 없이 침착하게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진짜 상황에서도 그 말이 내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경계선 세우기 훈련입니다. 친한 사람의 무례한 농담, 모임에서의 가벼운 지적. 그동안 그냥 웃어 넘겼던 말들 앞에서 이번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은 조금 불편하네요. 사소해 보여도 그 한마디가 관계의 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무례한 사람의 심리 이해하기입니다. 그들은 대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많은 경우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립니다. 이걸 알면 그 말이 더 이상 내 가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매너의 힘을 믿는 연습입니다. 단호하지만 정중한 말 한마디는 때로는 그 어떤 분노보다 오래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불편합니다. 그 한마디의 상대는 처음엔 당황할지 몰라도 돌아가며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좀 심했나? 이 모든 훈련은 결국 하나를 향합니다.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싸움 없이 나를 보호하는 힘. 그게 바로 품위 있는 경계의 언어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떠올립니다.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할까?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갑니다. 왜냐하면 둘 다 손해 갔거든요. 화를 내면 감정적으로 보이고 참으면 내가 손해본 기분이 드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도 못 내고 그렇다고 속 시원히 표현하지도 못한 채 그 순간을 억지로 넘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밤새 곱씹죠. 그때 그냥 한마디 할 걸. 왜 나는 늘 이런 상황에 약할까? 그런 자책이 쌓이면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도,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감정은 폭발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훨씬 더 지혜롭고 단단한 대응법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죠.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불편해집니다. 이 3마디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힘이 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멈추게 만들고 내 감정을 삼키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지혜가 담겨 있죠. 이런 말들은 결국 경계선을 세우는 말입니다. 나의 자존감이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상대의 무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은 싸움을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끝내줍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에게도 당신의 말은 선을 넘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상호 감정 반응 차단이라고 말합니다. 자극에는 반응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고리를 끊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말했죠. 외부의 말이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다. 이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지도 터뜨리지도 않고 대신 차분하고 정중하게 멈추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품위 있는 단호함입니다. 여러분, 이 3마디를 꼭 마음속에 저장해 두세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무례함 앞에서 이 단 하나의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